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중단원 매듭짓기 47쪽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대륙 이동설이라는 것은 과학자 베게너가 온갖 고생 끝에 실제로 찾아다니면서 이론을 정립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건데요. 자, 요거에 근거로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판게아라고 옛날에 하나로 붙어있던 거대한 대륙을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5대양, 6대주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게너가 학설을 발표했을 때 다른 과학자들이 베게너에게 질문을 했어요. 대륙 이동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네, 인정할 만합니다. 그런데 대륙을 이동시킨 원인이 뭘까요? 무엇이 대륙을 이동시켰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베게너가 정립한 대륙 이동설은 좀 묻혀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과학자 홈스, 물론 다른 과학자들도 되게 많이 연구를 했겠죠. 자, 홈스라는 과학자가 지각 밑에 있는 멘틀이 조금씩 움직인다. 그 멘틀이 움직이면서 대륙도 따라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헤스라는 또 과학자가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그 대륙들이 서로 멀어져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즈란 사람도 와서 그거를 또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멘틀이 대류하고 해저가 확장되고 대륙이 이동하고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판구조론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정립을 해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이라는 건요,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근거가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낸다거나 증거를 찾아내면 이게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대륙이동설의 그럼 증거로 베게너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해안선의 모습이 일치하더라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는요,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요, 아메리카 대륙 중에 남미라고 한 남아메리카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하고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이 이렇게 잘 들어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의 덩어리로 있었을 것이다. 판게아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또 다른 예로는요. 북아메리카라고 하는 북미 있죠? 북미. 자, 북미 대륙하고요. 유럽하고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산맥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십시오. 산맥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예전의 대륙들은 한 곳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아프리카. 잠깐만요. 밑에 볼게요. 남아메리카. 요거는 아프리카. 요건 인도, 오세아니아, 남극 해갖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 이 대륙을 한 곳으로 뭉쳐서 멀 떨어진 화석 대륙을 살펴봤더니 같은 종류의 화석이 있었어요. 하나는 공룡 화석, 하나는 식물 화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같은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옛날에 얘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요, 남미, 아프리카, 그다음 여기는
남극, 요건 인도, 오세아니아. 역시 이 대륙의 그 중심부를 보면요. 빙하의 이동 흔적이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였던 대륙이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지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처럼 됐다라고 하는 대륙 이동설을 베게너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동쪽 남아메리카, 서쪽 아프리카 해안선의 모습이 일치했고요. 두 번째, 북아메리카와 유럽 산맥이 분포가 일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남극, 인도, 오세아니아 등 여러 대륙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무엇이 발견됐다? 화석이 발견됐다. 자, 역시 공통적으로 빙하의 흔적이 또 비슷하더라. 요걸 가지고 베기너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자, 베게너가 직접 탐사를 통해 정말 고생한 끝에 얻은 결론이었지만 대륙 이동을 설명하는 원동력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시 과학자들에게 이 사람의 고생은 인정이 되지만 근거를 설명 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100%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를 놓고 많은 고민 끝에 일단 멘틀이 움직인다는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바닷속 깊은 해양 지각들이 움직이면서 넓어지고 있다라는 해저 확장설 등 지각을 포함한 지구 표면이 크고 작은 여러 조각의 판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판 구조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베게너의 이론도 인정하게 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 판이 이동하면서 대륙이 같이 이동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판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판때기 맞습니다. 플레이트. 단단하고 차가워서 깨어지기 쉬운 고체 상태인 암석권을 플레이트 판이라고 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 자, 이러한 암석권, 즉 판은 용융 상태긴 용융 상태인데 약간 반용융 상태. 우리 건조된 오징어 말고요. 반건조 오징어는 어때요? 조금 먹기가 수월하죠. 아주 딱딱하지는 않으니까. 용융 상태도 반용융 상태면 아예 흐르지도 않지만 아예 안 흐르지도 않는, 그래서 연성을 가진 연약권 위를 얘들이 이동하고 있다. 근데 이동하는 게 수년 동안 거의 1cm 정도. 그리고 그 이동 속도, 방향도 제각기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판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지각부터 깊이 100km까지를 판이라고 불렀고요. 대륙 지각을 포함하면 대륙판, 해양 지각을 포함하면 해양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대륙판은 대륙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 일부, 해양판은 해양 지각 플러스 상부 멘틀 일부. 자, 대륙판요 화강 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요. 해양판 현무 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도는 대륙판이 좀 작아요. 그다음 해양판이 좀 큽니다. 그래서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살짝 위에 떠 있죠. 그리고 두께는 대륙판이 훨씬 두꺼워요. 해양판은 얇아요. 그럼 이런 판은 무엇이 있느냐? 유럽과 아시아를 합친 유라시아판, 그 다음에 북미판, 북아메리카판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대륙판이고요. 해양판은 태평양판하고 필리핀판입니다. 태평양 가면 대부분 바다잖아요. 그 밑에 있는 바닷속의 땅, 요거 태평양판. 그 다음에 필리핀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주변에서는 굉장히 지진과 화산이 잘 일어나고 있어요. 자, 판은 1년에 수센치 정도로 느리게 이동을 하고요. 느리게. 그 다음에
판의 이동으로 대륙이 함께 이동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자, 판이 이동하는 방향과 속도가 제각각입니다. 자,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서로 멀어지고 있고요. 또는 모여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곳에서는 서로 스쳐 지나가기도 한대요. 음, 그러다 보니까 화산 활동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활동이? 지진 활동이 발생하는 거구나. 지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화산과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냥 이렇게 두 판이 서로 멀어지고 두 판이 모여들고 어떤 곳에서는 스치기도 한다 이게 돼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정리하고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이것도 나눠주고 공부하게 하려면 정리를 잘 해놔야겠죠? 자, 지금 여기 보이나요? 이게 판의 여러 가지 명칭입니다. 이 판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일단 태평양 판이 여기시구나. 그다음 여기가 필리핀 판이구나. 여기가 나즈카 판이구나. 여기가 아메리카 판이구나. 여긴 남아메리카 판이고, 여긴 아프리카 판이고, 아라비아 판, 유라시아 판. 판이라고 해서 다 어떠냐? 바다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륙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라시아판은 대표적인 대륙판이었는데요. 그래도 요 일부분의 끄트머리는 바다도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남미판, 남아메리카판은요. 대륙도 포함되고 옆에 바다도 포함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판으로 분포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판의 경계, 양쪽 판의 움직임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대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두 판은요,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멀어지죠? 자, 여기는요, 우리 발산형 경계라고 불러요. 이렇게 옆으로 벌어진 거. 발산형 경계. 요렇게 벌어지죠. 손이 보이나요? 요렇게. 요로 가서 요렇게 벌어져요.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는요, 모여드는 건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요. 하나의 판이 있고요. 옆에 있는 판이 이렇게 아래로 쑥 들어가죠. 자, 여기 판이 있어요. 자, 여기 판이 와요. 근데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를 섭입형 경계라고 따로 불러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존형 경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요, 뭐 발산하거나 수렴하고 하는 그런 경계랑은 조금 다르게 어긋납니다. 판과 판이 어긋나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손바닥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이 보존형 경계다. 자, 그래서 보존형 경계에서는요, 주로 지진만 많이 일어나고요. 발산형 수렴형은 화산 활동이 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름 다시 한번 알아둡시다. 두 판이 서로 멀어지면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한쪽 판이 있고요. 다른 판이 한쪽 판 아래를 이렇게 쓱 이렇게 가다가 쓱 이렇게 되는 게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이 보존형 경계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밑에 있는 게 판들의 분포고요. 이 판의 경계에서, 그리고 여기 판의 경계, 여기도 판의 경계에서 일들이 일어났죠. 유라시아 판과 필리핀 판, 그 경계에서 일본 대지진, 일본에선 지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된 건 2016년 4월에 있었던 지진입니다. 집이
쓰러졌어요. 여기 있는 집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요. 와. 카리프판하고 코코스판이라고 되어 있는 데인데요. 여기 보면 북미네요. 북미. 북미 지역에 있는 건데 보니까 멕시코군요. 멕시코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정말 이거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용암이 밖으로 그러니까 마그마가 밖으로 나와서 용암이 돼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 주변에 있는 생물들은 거의 다 녹아 죽겠죠. 예. 밤에 찍은 것 같이 이렇게 어둡게 표현이 됐습니다. 아마 화산재도 같이 나와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요. 여기 남미, 남아메리카하고 나즈카판이라는 그 사이에 에콰도르란 나라가 있어요. 에콰도르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자동차가 타고 가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큰일 나겠죠. 자, 땅이 이렇게 막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 요런 지진, 화산 모든 활동들이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산, 대, 지진, 대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동일한 곳에서 항상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일어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띠 모양이다. 그래서 띠 대자를 씁니다. 그 중에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고리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불의 고리라고 하고요. 이 주변을 환태평양 화산대, 환태평양 지진대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서는요, 세계에서 제일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대요. 그래서 ring of fire, ring은 고리죠. 우리가 반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fire 불이죠. 그래서 ring of fire, 불의 고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화산 활동하면요. 이런 피해들이 발생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건 화산재 피해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건 용암 피해예요.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됐던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나오겠죠. 이때 용암도 나오고요. 화산 기체도 나오고요. 크고 작은 고체 물질들이 분출되는데요. 여기서 화산재라고 표현한 거예요. 생물을 덮고 있죠, 지금. 자, 이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고요. 이 화산재는 지표에서 11에서 50km, 즉 성층권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화산재 입자가 매우 곱기 때문에요. 이 성층권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햇빛을 차단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이 지표면에 도달한 양이 적으니까 평균 기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햇빛 안 오죠. 화산재로 덥죠. 생물들이 살기가 힘들겠죠.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마스크를 쓰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겨울철에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숨쉬기 힘들어요. 얘네도 숨쉬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기온까지 낮아요. 햇빛도 없어요. 광합성 못해요. 그럼 생물들이 점차 죽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용암이 이렇게 분출되면요,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정말 다 타 죽어요. 성질에 따라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유무암질 용암이 있기도 하고요. 조용히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이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것이 바로 이렇게 분출될 시에는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남질 못한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뒤집히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얘들이 또 다른 토양에 뭐라고 해야 되나 비료가 돼갖고 잘 다른 생물들을 자라게 한대요. 근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화산 분출물에 의한 피해 등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띠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그곳을 화산대, 지진대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태평양 가장자리, 대서양, 중앙, 알프스, 히말라야를 있는 지역에서 잘 나타나요. 자, 그래서 지금 빨간색 세모로 표현한 게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고요.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표현된 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데인데요. 요런 데 보면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일어나고 하죠. 여기는
지진만. 화산만 일어나는 데는 거의 없네요. 요 부분 정도? 요 부분 정도 있긴 한데 어쨌든 화산 때, 지진 때는 전 세계에서 골고루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에서 계속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띠 대자를 써서 화산 때, 지진 때다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런 경계에서는 판이 이동하면서 지각의 움직임이 활발하고요. 그러면서 화산 활동, 지진 활동이 자주 일어난대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단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규모라는 거는요,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을 기준으로 나타내는데요. 지진으로 방출된 에너지의 양이 많을수록 규모가 크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지진의 세기를 사람들이 에너지의 양이 아닌 자신이 느낀 건물의 피해 정도가 얼마인지 그거를 기준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걸 진도라고 표현하는데 지진이 얼만큼 일어났나, 지진이 일어난 정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규모하고 진도 중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게 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규모입니다. 왜냐하면 진도는 진동 때문에 발생한 지면 또는 피해 정도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진앙에서는 굉장히 높아요. 진앙에서 멀어지면 약해져요. 작아져요. 따라서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세기를 비교할 때는 지진 자체의 크기를 측정해서 나타내는, 즉 에너지 발생량을 나타내는 규모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규모하고 진도하고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규모는 숫자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고요. 진도는 로마 숫자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예시 볼까요? 자, 잘 보세요. 규모 숫자 7.0, 진도는 로마 숫자 5 이렇게 돼 있죠. 예. 꿍. 자,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듣고 실천도 해봤을 거예요. 일단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대신 그냥 맹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고요. 탁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흔들림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빠르게 전기하고 가스를 잠가야 합니다. 차단시켜야 돼요. 그리고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도 더 이상 안 흔들려. 그럼 일단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돼요. 누군가 전기를 내가 탄 그 순간에 차단시켜버리면 나는 엘리베이터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그냥 나의 관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이동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역시 머리를 보호해야 돼요. 들고 있던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이동을 합니다. 떨어지는 물건에 머리를 또 조심하면서 신속하게 넓은 곳으로 대피를 해요. 자,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을 따라서 행동해야겠죠. 예. 그런데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어떻게 또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참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이게 좀 아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세월호에서 언니 오빠들이 너무나 말을 잘 들어서 죽어갔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4월 16일 그래서 세월호 추모 기념으로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이 노래를 하나 틀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백인너는 대륙 이동의 증거와 함께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였다. 증거 맞지요? 1번 맞습니다. 여기서 설명 못한 건 뭐예요?
왜 누가 대륙을 이동시켰느냐.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을 뿐이죠. 자, 두 번째, 백인어는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거 맞습니다. 1, 2번 맞고요. 3번, 화산 활동과 지진은 전 세계에서 고르게 발생한다? 아니죠. 전 세계에서는 아니고요. 일어나는 곳에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지진 대, 띠대자 화산 대, 대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화산 때와 지진 때는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지진의 규모가 같다면 진도는 어디서나 같게 나타난다? 진도가 아니라 뭐예요? 규모죠, 규모. 자, 진도는 진앙 근처에선 세게,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이 튼튼하면 또 피해가 적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진도는 표준적인 게 못 되고요. 규모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 1번, 2번, 4번. 요것은 맞고 2번, 아니다. 3번하고 5번은 틀렸네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용어가 낯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방송 잘 들으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이것도 방송을 꼭 들어주세요. 조회수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학생들 화이팅! 다음에 또 만나요.